경기 고양시가 지난 1월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큰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족 도시로의 대전환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모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선 8기 고양 특례시장으로 당선되셨는데 시장 선거 준비를 하신 지 거의 17년 만에 당선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쇠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면 달구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한 담금질을 수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시장께서 이번 당선까지 과정이 딱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선되시고 나서 딱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예. 준비를 2005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예.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난 4년 전에는 낙선의 패배의 쓰라림도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딱 되자마자 예. 너무 기뻤죠. 그 뭐 기쁘는 과정에 아마 우리 스스로 목표하는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도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 넘치는 우리 고양시를 부자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선이 됐다는 그 기쁨도 뭐 있었겠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아마 108만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좀 컸죠. 예.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취임 첫날부터 제가 분단위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예. 그 첫날에 0시에 폭우가 쏟아져서 예. 그 폭우에 대해서 상황실에 가서 그 해결하기 위해 뭐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의 대책도 논의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예. 뭐 요즘 하여튼 뭐 각종 업무와 보고로 시간이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취임하시고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보통 취임하시고 첫 결제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모으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경제 자유구역 추진단 TF 구성을 첫 결제로 좀 하셨습니다. 왜 고양시가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가? 딱히 좀 그렇지 않아도 발전을 이룬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고양시의 여건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개발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예, 특히 뭐 판교 테크노밸리 꼭 얘기 안 하더라도 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거기 집중돼 있죠. 예. 근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기업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의 한 1,700여 개가 지금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은 고양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테크노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여건에 놓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경기 남부는 평택이나 시흥이나 그 경제자유구역이 두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는 아니면 경기 북부는 그런 것을 지정된 게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 북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건 자체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의 규제, 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예.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개발될 수 없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 대학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이번에 첫 결제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에는 고양시 외에도 파주도 그렇고 뭐 경기도청의 북부청사가 위치한 의정부 등 이런 굵직한 도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경제 자유구역으로 좀 지정되고 싶어 할 텐데 고양시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이유 앞에 뭐 앞서서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유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경기 북부 쪽에서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건 자체가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항만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우리 공항이라고 얘기하는 접근성이 있어서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의 그 물류 이동에 있어서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아마 인접 지역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지역과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면 일단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같은 대규모 자족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통 대책도 수반이 돼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군에서 시로 성격될 때 26만 그리고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할 때 27만의 계획 그걸 감안하면 53만의 도시로 그 예. 당시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 가지고는 지금 108만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장래를 감안한다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은 이 급행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이라든가 아니면 9호선 그런 어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고양 연결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라든가 아니면 여기 자유로 연결을 하는 것이 지금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는 걸 통해서 그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교통망의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GTX라고 해서 교통의 새로운 어떤 신교통망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예. 2024년에 아마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아마 지역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분당과 마찬가지로 일산하면 이제 일기 신도시 어떤 신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마냥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벌써 보니까 이 일산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아파트가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 도시공학 박사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뭐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구상도 남다르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일산 신도시가 지금 이제 건설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 30년 기간 속에 배관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는 약간 노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노후화되어 있는 그 설비와 그다음 주변 여건이 이제는 조금 새롭게 그 재건축을 통해서 예. 정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안전의 문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시장의 직속 기구로 도시 정비 기구를 우선적으로 구상 중에 있고요. 일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해왔던 용적률이 다른 5개 신도시 중에서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한 169% 정도 수준인데 현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그 지역을 재건축하게 되면 거의 한 300%까지 확대해서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뭐 재정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론 뭐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 특별법을 지금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하다 보면 더 신속하고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히 우리 조례에서도 그 뭐 지금 현재 상황도 한 300%까지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이때 추진을 조금 빨리 해서 시민들이 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자유구역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